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을 포함한 서남 해안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만장일치로 등재됐습니다. 네, 우리 갯벌이 가진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건데요. 10여 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지와 바다가 만나며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하는 갯벌. 살아 숨쉬는 듯한 갯벌에서는 오늘도 온갖 생명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람사루 습지로 인정받은 서천군 비인 갯벌입니다. 수많은 희귀철새와 수상 생물들이 어우러지면서 생태계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중국에서 열린 44차 회의에서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의 신안과 보성 순천 등 4곳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만장일치로 등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천 갯벌은 서면 월화성에서 장항 유부도 해안까지 68제곱킬로미터로 검은머리 물대새 등 바다새 23종 30만여 개체의 서식지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 갯벌 등에 대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이며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 오른 뒤 11년 만이며 특히 2018년 갯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지만 완충구역 확장 등을 약속해 결국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서천군은 서해 갯벌의 숨은 가치를 세계가 높게 평가했다며 생태 보존과 관광객 유치 등의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 우리의 그 필요성, 가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로 인한 관광 소득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어 2번째, 세계유산 전체로는 15번째며 충남에서는 백제 역사지구와 도남서원에 이은 3번째 쾌거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전은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3단계와 차이가 없지만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과 PC방 등도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4단계 격상을 맞은 대전에선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간 하루 7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에선 67명이 발생해 확산세가 계속됐고 세종과 충남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중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3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5%,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차량 한 대가 주위 차들을 추월해 질주합니다.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옆에서 오는 차들을 피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의 질주는 다른 차 한 대를 완파하는 등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3명을 다치게 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8시 반쯤 술에 만취한 남성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에 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위협했고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그대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택시를 탈취한 남성은 이 길을 따라 약 8.3km가량의 위험한 도심 속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추돌 사고를 추적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택시 절도 사건 접수한 후에 레카차가 신사진 쪽으로 긴급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이 택시 절도범이 일으킨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장 출동했더니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5%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겠다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대신증권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투자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이른바 반대 매매 안내를 하면서 정상 고객에게까지 같은 예고를 한 건데요. 고객센터 전화가 불통이 되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개장과 함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금 미수 발생 또는 담보 부족으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날 개장과 함께 반대 매매를 진행한다는 공지가 떴는데 빚을 내지 않은 투자자들에게까지 같은 안내문이 온 겁니다. 난데없는 반대 매매 통보에 고객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해당 고객들은 고객센터까지 불통되면서 아침부터 일도 못하고 상황 파악에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지금 고객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것 때문에 30분 동안 놀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다가 전화 걸고 난리 났었거든.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대출금만큼 주식을 시장가에 강제로 팔아버리는 제도인데 대상자들에게 이를 예고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증권사 측은 긴급 안내문을 통해 반대 매매 안내 과정에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대상이 아닌 일부 고객들에게도 해당 팝업이 통지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오류 원인이나 규모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고객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하루 전에는 대신증권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서버 증설 과정에서 3시간가량 전산장애를 일으켜 주문 체결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 선수인 계룡시청의 최인정이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금산 출신으로 대전 대덕대를 졸업하고 계룡시청 펜싱팀에 있는 세계 랭킹 2위 최인정 선수는 중국을 상대로 역전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라운드에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점수차를 벌이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은 오늘 저녁 7시 반에 열리며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지선 하행선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5톤 냉동 화물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부터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 장관으로 일하는 유흥식 대주교와 대전의 한 호텔에서 환송 오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남북 통신선 회복이 된 날에 오찬 회동을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이탈리아 공식 방문 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확실한 방북 의사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